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코에 대해서 중관이라고 하죠. 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상관에 대해서 이제 초년눈이라든지 그다음 중간 중에서도 눈까지 했잖아요. 이번엔 코인데, 코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관상도 과거에 만든 거잖아요. 과거에 만든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곧 자신의 사회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코를 배우자라고 봤어요. 그런 것처럼 코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돈벌이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코가 바로 내 돈벌이, 그 다음에 내가 돈 버는 능력 또는 사회적 위치, 내가 가진 명예, 직장운 이런 거를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에는 푹 꺼져 있으면, 콧대가 많이 낮거나 꺼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예롭거나 존경받을 만한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기 있는 직업이나 직종이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콧대라는 건 명예나 권위,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콧대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정치가라든지 고위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직급이 빨리 올라가요. 코로 돈복을 보려면 이제 요 준두 있죠. 요 부위랑 요 콧망울, 요 부위가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모양일수록 이제 돈벌이라든지 내가 번 돈을 나한테 쓸 수 있다든지 내가 저축할 수 있다든지 그런 운이 달라져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이 푹 꺼졌는데 밑에 하단 부분은 잘 올라온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벌이는 좋은데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어느 인정을 받거나 뭔가 대우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 이 콧대가 낮고 밑에만 솟아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해서 좀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성이 좀 약해가지고, 그걸 얘기해도 되나? 19금인데 정조를 쉽게 잃을 확률이 높으세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거절도 잘 못하시고 애처롭거나 이러면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에 약간 조금 쉽게 남자한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세요. 요 중간 콧대가 낮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술을 통해서라도 좀 올리시고, 본인의 남자를 만날 때 확고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시고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 별 생각 없이 만나시면 정말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사람과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안 좋게 발목 잡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코를 만약에 성형하신다 하실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낮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하단 부분이 막 푹 꺼져 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돈복은 오히려 꺼진 것도 더 좋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상의 조화에 의하면 하단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코 여기 인당에서부터 준두 사이, 준두까지 오는 이 사이에는 어떤 주름이나 상처나 점이나 사막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게 좋아요. 블랙헤드 아시죠? 검은 점등, 그런 것도 웬만하면 없으신 게 좋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장애물이라든지 내 의지가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결정 못 내리는 그런 것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도 꽤 있으세요. 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콧구멍 있죠? 보시면 콧구멍이 이렇게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는 콧구멍이 보이시는 분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안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콧구멍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계세요. 코의 크기랑 상관없이. 코가 크더라도 콧구멍이 작으신 분도 있고, 코가 작더라도 콧구멍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이 콧구멍의 크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콧구멍의 크기는 씀씀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봤을 때 잘 보이시는데 그 크기가 또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늘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씀씀이가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잘 써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화살촉 코 있죠? 아시죠? 화살. 이 준두가 확 내려와가지고 콧구멍이 전혀 안 보여요. 콧구멍 보려면 이게 막 들어서 봐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잘 안 써요. 굉장히 자기만의 특별한 이유, 특별한 동기,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좀 베풀고, 아무 이유 없으면 절대 안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잘 아끼시겠죠. 그래서 콧구멍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실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콧구멍이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콧구멍의 크기가 클수록 쓸 때 기마이가 좀 커서 턱턱 잘 써요. 한턱 잘 써요. 그 규모가 커요. 부모님 칠순장치
잔질 해줄 때도 콧구멍이 크신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해줘요. 근데 콧구멍이 좀 작으신 분들은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도 뭘 굳이 이 정도까지 해, 요만큼만 하면 되지, 적당하게 하려고 해요. 그게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아시죠?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성향을 가지신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그나마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콧구멍이 좀 잘 보이고 그 콧구멍이 크신 분들 옆에 있으면 그분이 잘 될수록 나도 함께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별거 안 해도 내가. 근데 좀 도와줬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에 한 10% 20%씩 떼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현금으로 안 주더라도 뭘 사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옆에는 있는 게 좋아요. 근데 화살표 켜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그만한 이유와 계기와 동기가 없는 이상은 내가 얻어먹을 게 없어요. 사람 만날 때 얻어먹을 거 있어야지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내가 같이 밥도 먹고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뭔가를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관상을 봤을 때 이런 관상이다 저런 관상이다 라를 판단해가지고 좀 할 때도 그냥 별 이유 없이 생각 없이 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계산해서 하신다면 나중에 배신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조금 내가 마음이 아플 일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알고 내가 먼저 뭐 선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때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받는 마음의 상처가 덜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해주고 그래서 호의도 베풀고 친절도 베푸는데, 상대는 다른 성향의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느끼는 이런 배신감이나 아픔이 커져요. 근데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이고 그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함께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생각했던 다른 말과 행동을 해도 내가 받는 아픔이나 고통이 좀 덜할 거예요.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이렇게 헤딩을 하는 거랑 그냥 딴 쳐다보고 있다가 공이 갑자기 날아와서 머리에 맞는 거는 그 고통이 다르거든요.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공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비무환처럼 미리 마음에 대책을 세우시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 여기 인중 있잖아요. 인중. 네. 인중은 자식복과 그리고 약간 건강을 의미해요. 인중이 너무 희미하다거나 그리고 인중이 거의 없는 것처럼 돼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좀 아파요. 몸이. 남녀 통틀어서인가요? 네, 동일해요. 공통으로. 그리고 그 인중이 부채꼴 모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다복해요. 자식이 많거나 또는 자식이 한두 명 있더라도 화목해요. 자식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요. 그리고 인중이 선명하신 분들 있죠. 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적으로도 큰 병에 걸리는 거는 어떤 계기나 동기나 의해서 걸릴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잔잔바리 병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 넘어가세요. 굳이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낫고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중이 일자로 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식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이 복이 있지만 쉽게 그 복을 내 인생에 느끼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인중이 선명하면서도 일자로 쭉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이에요. 목표 지향적이고 약간 좀 이기적이다 또는 개인주의다 라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스스로 신경 써가지고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이 화목하고 다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중이 너무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상 좀 여유가 없어서 일하거나 돈 벌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술 드시거나 이런다고 여유가 없어서 가족한테 신경을 너무 못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팔자주름 아시죠? 팔자주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사람한테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네, 팔자주름은 그 사람이 속한 조직,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다니시는 직장이라든지 나가는 취미생활 모임, 그런 각종 조직에서 그 사람이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징하는 곳이 팔자주름이에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별로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도 가장이지만 실제 권력가가 따로 있어요. 그 집에서 팔자주름이 제일 진하신 분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그 사람의 권력이나 권위, 파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장, 소녀 가장,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 생기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미관상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관상학적으로도 팔자주름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그만큼 능력이라는 건 사실상 커리어거든요. 경험.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팔자주름을 나이와 이렇게 상관지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코를 하면서 같이 하면 여기 볼 있죠, 볼. 광대뼈. 이 광대뼈는 내 인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볼 전체가 인복이긴 한데 볼과 이 턱이 같이 이렇게 인복을 보거든요. 귀도 그렇고 인복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광대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가 좋아요. 그럼 인복이 좋은 거예요. 인복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먼저 승진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인복이거든요. 인복이란 건 나와 관계돼 있고 내가 아는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국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길 가다가 내가 지갑을 흘렸어요. 근데 그 지갑을 주워서 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그 지갑을 주워준 사람이 나를 알아서 나를 챙겨주려고 주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인복도 다 인복이에요.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떤 거 한 가지 한 행동이 돌고 돌아갔고 나한테 어떤 일로 발생되는 장면들이 종종 있잖아요. 나비 효과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다 인복이에요. 그래서 인복이 좋다는 말은 나한테 떨어지는 예상할 수 없었던 행운, 예상할 수 없었던 불행 또한 인복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광대뼈는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색깔이 밝으면서 잡티나 그런 게 없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너무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광대뼈가 진짜 살이 아니라 진짜 뼈처럼 단단해 보이면서도 도드라지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재구시를 못해서 가장 역할을 사회에 나가지고 하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주부로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경력이나 학력이나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채 내가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시는 그런 분들, 남편이 있건 없건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 지인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팔자를 가지신 분들이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어요. 주변 지인들과 관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똑바로 못 사시는 분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분들, 너무 친구를 좋아해서 주구장창 술만 먹어갖고 돈도 못 모으고 그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즐겁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푹 꺼져 있어요. 푹 꺼져가지고 평평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고 그 지인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 지인들과 안 어울렸다라면 좀 더 뭐랄까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내가 이 내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돈도 벌고 그 돈을 내가 좀 모아서 좀 더 좋은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지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콧망울도 넓어지면서 도톰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웃으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웃으면요 정말 관상학적으로 좋은 관상들이 돼요. 누구나 무표정하게 있으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도 많은 사람들도 웃잖아요. 웃는 순간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관상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바뀌거든요. 입부분이나 그런 것도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입모양도 그렇고, 입모양도 관상학적으로 좋은 입모양들은 웃는 모습이에요. 이제 TV 볼 때도 그 연예인들의 관상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김수현님이라든지 박보검님이라든지 보면 그냥 무표정하게 있어도 입꼬리가 살짝 끝이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관상 중에서, 입술 관상 중에서 가장 좋은 관상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네네, 이번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것처럼 이 코도 그래요. 이 콧망울이 자기 재산을 모으고 증식하는 곳이거든요. 보물창고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표정하게 있으면 콧망울이 그닥 볼품 없어요. 근데 웃어볼게요. 웃으면 뭔가 확 커지죠. 그래서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웃어야지 좋은 관상이 돼요. 웃는 모습이 평상시 내 모습이 될 때까지 웃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관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닙니다. 헛말이 아니에요. 그게 관상에서 나온 말이었군요. 그건 저도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충분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 진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자주 길게 항상 웃는 게. 자, 이렇게 코에 대해서 중관인 광대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리 관상학적으로 안 좋아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니 항상 웃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야 진짜 복이 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돈하우스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